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분을 섭외를 하려고 5년을 기다린 분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직속 상관 김상균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도 5년 기다렸는데 잘 안 불러주네요. 아이, 그럴 리가요. 저희 이제 교수님을 오늘 특별히 섭외드린 이유가요. 교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간학회에서 인정하시는 술 박사, 그러니까 알코올과 관련된 모든 연구도 그렇고, 뭐 그런 연구적인 거, 그다음에 실전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연말에 술자리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에 약간 네. 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술은 뭔가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류 문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죠, 네네. 네. 술이 옛날에는 어떤 치료제 역할도 하고 또 음식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네. 또 사교 네. 또 모임 또 이게 재화로서 네. 사용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인류 문명과 친숙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음식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이걸 남용한 나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이 건강하게 술 먹기인데 이게 사실 건강하게 술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네. 맞는 말은 네. 아닙니다. 네. 하지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해롭게 네. 좀 몸을 덜 헤쳐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덜 해롭게 마실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일단 용량하고 네. 또 먹은 기간하고 비례해서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심하게 영향받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이겠죠. 네. 간 질환이 생기고 간경변이 생기고 또 간암이 생기고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심혈관계 질환, 특히 심장. 네, 네네네. 심장이 문제를 네. 많이 일으켜서 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부정맥이 생기거나 맞아요, 심장 기능이 맞아요. 떨어지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고 네.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가볍게 마셔도 증가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특히 작게만 먹어도요? 그렇죠. 네네. 소량 먹어도 증가하는 그런 네. 병들, 특히 암 관련된 질환들은 여러 네네. 논문들을 살펴보면 네. 작게 먹더라도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네. 그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도암이라든지 인후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네. 1급 발암 물질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위암 네. 또는 간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간암, 네. 그 외에도 췌장암, 네. 유방암, 대장암 네. 뭐 이런 것들은 술을 적게 섭취하더라도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비형간염이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위험 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실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술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드시는 분들의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치매 많이 인지 기능이 오죠. 많이 맞아요, 떨어져서 맞아요. 네네. 결국에는 네. 치매나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건강하게 먹는다 네. 이런 거는 사실 네. 우리가 요행술을 말하는 거고 네. 예,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는 게 가장 네네. 좋겠죠. 네. 네. 가끔 와인 한 잔은 안 먹는 것보단 좀 낫다. 뭐 이런 썰도 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암 면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걸로는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네.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살아가는 내 목적이 건강하기 위해서다. 네. 그렇진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네. 뭐 사랑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예가 목적이 될 수도 네. 있고 나는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계를 네. 좋게 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어떤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여러 연구자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네. 네. 굉장히 좀
깐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잘 안 통하고.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네. 연구 모임하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술 한 잔씩 서로 나누고 이러다 네네. 보면 네. 말도 잘 통하고 네네. 서로 이해 관계도 폭도 네네네. 넓어지고 해서 뭔가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또 필요한 사교적인 매개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네.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포금하는 걸 우리가 빈지 드링킹이라고 네. 하고 네. 이제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반주로 드시는 분들 라이트 드링킹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네. 일단 간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그렇죠. 일반인들 네.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빈지 드링킹보다는 매일 라이트 드링킹 하는 게 훨씬 건강에 덜 해롭습니다. 우리 이 교수도 네. 가끔 그런 환자 만나지만 술 한 번도 안 먹었다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왕창. 너무 네. 한꺼번에 네. 과음을 네. 심하게 해서 네. 간이 아주 망가지거나 심지어 정말 심각하게 나빠져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술을 평소에 안 드시던 분들은 안 먹던 사람. 그렇죠. 우리 간이 네. 이게 술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능력치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네. 과하게 마시게 될 경우에 굉장히 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네.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다면 조금씩 나눠서 먹은 건 괜찮냐?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도 그 헬스클럽에 가서 네. 운동을 합니다. 근데 네. 평소에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부터 PT 시작하고 막 네. 무게를 100kg을 델드를 치고 막 네. 이러면 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다음날 나죠. 일어나지 근육이 못하죠. 아주 네. 근육 효소 수치도 올라가고 네. 근육이 아주 당겨서 네. 힘들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했던 네. 사람들은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음. 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간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조금씩 매일 먹는 게 차라리 낫다. 매일까지는 매일은 아니어도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가끔씩 네. 이게 한두 잔씩 먹으면서 네. 우리 간에 네. 나는 이런 것들을 네. 가끔 즐기는 사람이야. 네. 너가 이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네. 거를 좀 신호를 미리 보내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네.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술을 어떻게 먹는 게 옳은지 또 어떻게 예의 있게 술을 먹고 건강하게 술을 먹어야 되는지 덜 해롭게 먹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은 네. 아주 어려서부터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교육을 해도 네. 아주 우리가 크게 네. 술 때문에 낭패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따님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술 교육을 좀 해주고 네, 계실까요? 제가 네. 열심히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네.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아, 자제분들이요? 네, 그렇죠. 사모님이 아니라 네. 자제분들이. 아빠 닮아갈까봐 좀.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배워서 네. 사회생활 하는데 꼭 네. 어떤 도움이 되도록 네.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네.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런 네. 것들을 잘 배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제 그 영상의 핵심인데요. 그럼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연말이라 술자리가 물론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 건강하게 술을 먹는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네. 연말에 송년회도 있고 뭐 중요한 모임도 있고 이래서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네네. 이 술 먹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에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테이트가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 네. 피크 레벨이 올라가게 네네. 되면 우리가 숙취를 겪게 되고 네.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숙취가 어떻게 하면 덜 경험하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네네. 숙취가 안 생기면서 우리가 술 먹는 것 네. 가장 첫 번째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세트알데하이드 용량이 피크 레벨에 올라가지 않도록 네. 조절하는 건데 네. 이거는 곧 알코올의 네. 피크 레벨과 동등해요. 네. 그래서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면 아세탈데히드도 우리 몸에서는 네. 이 효소가 네. 일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네. 해결할 수 있는 일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역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핵심은 네. 천천히 먹는 겁니다. 아, 천천히. 네. 네. 이게 우리 그 혈당 피크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음식을 천천히 먹듯이 네. 술도 천천히 먹었을 네. 경우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네. 천천히 먹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네. 이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수치가 덜 하게 혈중 농도가 됩니다. 천천히. 그렇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좀 맞아요, 덜 맞아요. 취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이런 네.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술은 네.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이게 흡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네. 다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네. 이게 가스릭 엔팀타, 그러니까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이 지연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논리인데 술이 몸으로 흡수되는 그 시간을 늘려주게 되죠. 그래서 지방이 천천히 많은 게 그렇죠. 들어가시면. 네네. 천천히 흡수가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도 덜 이 아세탈데히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는 물을 좀 네.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물론 수분 탈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수분도 보충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취하는 걸 좀 늦출 수 있게 네.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또 비결이 될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자는 이 잠을 우리가 푹 자는 것 같은데도 술을 마시고 나면 사실은 건강한 수면 패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2-3시간 전까지만 먹어라. 너무 늦게까지 마시지 마라. 네. 요게 이제 중요한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천천히 마셔야 되고, 그렇죠. 약간 기름진 걸 먹으면은 이제 위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서 속도를 낮춰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먹고 너무 나서 늦게까지? 2시간 있다 자면 안 되나요, 교수님? 그러면? 2시간 정도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조금 깨 있으면서 네, 네. 술을 좀 다 이제 깬 다음에 네, 네. 잠자리 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숙취해소제는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날 이 머리 아픈 뭐 이런 증상에? 저는 네. 숙취해소제에 네. 굉장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제 환자는 술 먹고 숙취해소제를 너무 좋아해서 숙취해소제를 너무 많이 먹다가 네. 오히려 간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숙취해소제가 네. 이 먹다 보면은 술을 덜 취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술을 덜 취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네. 반면에 술을 더 먹게 돼요. 아, 네. 맞아요. 술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술이 세지는 네네. 일시적으로 세지는 그런 느낌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난 술을 오늘 좀 먹고 싶어 해서 술을 쉽게 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네네. 숙취해소제를 먹는 거는 네. 좋지 않은 간을 네. 더 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렇게 먹는 거는 오히려 간에 해롭다고 더 해로워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먹으면서 술을 먹는 걸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네. 교수님, 그럼 숙취해소제를 누가 갖다 주시면 그냥 교수님 챙겨 드세요? 그냥 안 드시는 편이세요? 숙취해소제는? 먹죠. 먹어요. 술자리에서 네.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네. 다른 것에 도움을 좀 받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에 한 2-3번 네. 이상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숙취해소제는 거의 애용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유정주 선생님 좋아하죠. 아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과음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머리도 아프고 아주 맞아요. 힘들고 죽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취에 우리가 시달릴 경우에는 물을 반드시 많이 드셔야 되고 네. 물과 함께 또 전해질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그 해장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네. 탄수화물, 가벼운 탄수화물이나 네, 단백질 종류를 먹는 네. 게 훨씬 간이 네. 이 어떤 아세탈데히드를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드시면 좋겠고 네. 또 술 마시고 다음날 가볍게 뭐 운동하고 운동, 좀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술 깨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어요.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고 네.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술에서 그 다음날 깨자마자 네. 바로 운동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싶다면 네. 좀 오후에 네. 예, 좀 시간이 좀 오후에. 지난 네. 다음에 네네네. 가볍게 활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뜻을 받들여서 오늘 어떻게 저녁 회식은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아닙니다. 예, 저녁 회식은 숙취 해소제를 네. 준비해놓고 네. 예, 저는 네. 숙취 해소제에 네. 굉장히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제 환자 적절하게 네. 우리 사회적 관계를 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그렇게 또 하도록 하고 네. 예, 좋은 또 네. 안주와 함께 좋은 네. 술과 함께 네.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항상 오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교수님 꼭 섭외 드리면 그때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아유, 네. 꼭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